질소, 칼륨, 칼슘은 급격하게 중반 이후에 증가를 했지만 황이랑 인삼 같은 경우는 질소, 칼륨, 칼슘만큼 빠른 속도로 증가하진 않지만 꾸준하게 생유 후반기까지, 중반기 넘어서 후반기까지도 양이 증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꾸준하게 양이 계속 필요하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농사백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비료사관학교가 아니라 양파랑 마늘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늘만 해도 제가 파카 입고 출근했는데 점심 먹을 때 파카 입고 좀 걸어 다니니까 땀이 나더라고요. 양파 마늘도 이제 날이 따뜻해진 만큼 열심히 이제 비배 관리를 해야겠죠. 월동을 지나고 월동 나고선 이제 날이 따뜻해지고 있으니만큼 월동 이후에 따뜻해질 때 양파 마늘은 어떻게 영양 관리를 해야 되는지 좀 중점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관행적으로 양파 마늘 밭에 관행적으로 웃거름을 뿌리실 때 뭐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시죠. 근데 2월부터 웃거름 뿌리실 때 많이 쓰시는 비료들이 이 질소를 공급해주기 위한 요소, 그리고 질소도 중요하지만 칼륨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알고 계신 분들은 관행적으로 NK, 질소랑 칼륨이 블렌딩 되어 있는 물리적으로 섞여 있는 제품인 NK를 많이들 쓰십니다. 제일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뭐 다른 황이 들어간 제품도 추가해서 쓰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대부분 이제 기본적으로 쓰시는 제품은 요소로 질소를 보충하시거나 NK로 질소랑 칼륨을 보충하시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황 말고 이제 칼슘, 뭐 이제 녹균병이나 무름병이나 뭐 그런 것들 이제 병도 좀 이제 예방을 해야 되고 양파 마늘에도 칼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NK에 질소랑 칼륨에 추가적으로 칼슘까지 공급을 해서 뭐 NK 더하기 칼슘 형태를 공급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신데요. 그분들께서는 또 이제 야라 제품인 유니칼슘과 유니카 칼슘을 많이들 애용하고 계시죠. 이제 양파 마늘 같은 경우는 뭐 언제 정식을 하셨는지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겁니다. 토성마다도 차이가 있고 이제 관행 재배 방식에 따라도 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 이제 평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정식을 10월, 11월 정도에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지금 밑거름 하시고 나서 정식 전에 이제 밑거름 하실 테니까요. 밑거름 하시고 나서 4달이나 5달 정도가 경과했다라고 보여지는 게 마땅할 것 같고요. 그리고 양파 마늘 같은 경우는 뭐 뒤에 자료로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겠지만 이제 뭐 3엽기, 5엽기가 지나면서 양분의 흡수량이 정말 급속도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파 마늘 자체가 그러니까 밑거름 시기 유묘기 때보다는 그러니까 정식기 때보다는 이제 월동을 하고 나서 해빙이 된 다음에 훨씬 더 자라고 구가 비대하고 지상부가 커지는 그 속도가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요. 밑거름 대비해서 웃거름 공급량이 훨씬 더 많아야 합니다. 그래서 관행적으로는 사실 밑거름을 많이 하시고 웃거름을 적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 패턴보다는 밑거름 양을 조금 절감하시고 웃거름 양을 늘리실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또 이제 기상 이슈인데요. 올해 이제 비랑 눈이 되게 잦았죠. 겨울에. 비랑 눈, 그러니까 밭에 이제 강우랑 강수량이 되게 많았습니다. 이제 노지에 강수량이 많았기 때문에 평년으로 대비했을 때 밑거름을 뿌린 양분들이 굉장히 더 많이 용탈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특히 올해는. 그리고 이제 2월, 3월, 4월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기상청의 예보를 보면은 평년 대비해서 온도도 높을 거고 평년 대비해서 많이 비도 올 거다. 강수량도 많을 거다. 그러니까 용탈도 더 많고 좀 이제 병도 더 만연할 수도 있고 고온 피해도 더 쉽게 입을 수 있다. 요런 좀 안 좋은 기상 조건들이 지금 겹쳐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래프인데요. 이제 초기에 비해서 생육 중반부, 후반부로 넘어갈수록 지금은 이제 생육 월동이 지났으니까 중반부 이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중반부 이후부터 질소랑 칼륨이랑 칼슘의 양분 흡수량, 그러니까 양분의 전체 흡수량이 굉장히 큰 폭으로 훨씬 더 빠른 폭으로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른 미량 요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인산이랑 황이랑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필요하면서 조금 천천히 증가한다고 보실 수 있지만 그거 외에 질소랑 칼륨이랑 칼슘, 다량 원소 중에 질소, 칼륨, 칼슘은 정말 많은 양이 지금 웃거름 시기에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라고 그래프로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관행적으로 쓰셨던 제품들이 질소를 공급할 수 있는 요소 혹은 조금 더 나아가서 칼륨도 같이 공급할 수 있는 NK
까지 생각을 하셨는데 우리 형태는 아직 생각하지 말자고요. 양분의 공급 소스만 생각을 하면 결국에 질소 혹은 질소랑 칼륨이었는데요. 아까 보신 것처럼 질소뿐만 아니라 칼륨 뿐만 아니라 칼슘까지 웃걸음식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요구량이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질소랑 칼륨과 칼슘이 웃걸음식에 많이 공급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질소만 공급하는 요소로도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고 질소랑 칼륨을 공급할 수 있는 NK로도 해결되는 부분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질소와 칼륨과 칼슘을 다 가지고 있는 뭐 예를 들면은 야라에서 생산하고 있는 유니칼슘이라는 제품 혹은 유니카 칼슘이라는 제품이 양파 마늘의 웃걸음으로 양파 마늘이 중후반부 이후에 질소랑 칼륨이랑 칼슘의 요구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기 때문에 그 시기에 딱 맞는 비종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 거죠. 예, 질소, 칼륨, 칼슘과는 별개로 질소, 칼륨, 칼슘은 급격하게 중반 이후에 증가를 했지만 황이랑 인산 같은 경우는 뭐 양파, 마늘의 황 중요한 건 다들 아시고 그렇기 때문에 뭐 황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제가 더 설명은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황이 들어간 제품들을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는데 잘 사용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황이랑 인산 같은 경우는 질소, 칼륨, 칼슘만큼 빠른 속도로 증가하진 않지만 꾸준하게 생유 후반기까지 중반기 넘어서 후반기까지도 양이 증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꾸준하게 양이 계속 필요하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양이 필요한 건 질소, 칼륨, 칼슘이고 그리고 꾸준하게 소량이지만 꾸준하게 들어가야 되는 건 황과 인산, 마그네슘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산이랑 황을 조금 더 정리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저희가 지금 웃걸음으로 강조를 드렸던 부분은 빠르게 증가하고 많은 양이 필요한 질소, 칼륨, 칼슘이 같이 공급이 되어야 된다까지는 강조를 드렸고 인산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인산도 더디긴 하지만 꾸준하게 인산 요구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하게 공급될 수 있는 인산이 필요하고요. 인산은 뿌리 근처까지 이동을 해야만 흡수가 되기 때문에 토양에서 이동성이 안 좋은 인산이 아니라 토양에서 이동성이 좋아서 뿌리 근처까지 빠르게 도달해서 흡수될 수 있는 형태의 인산이 웃걸음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효율적인 인산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는 거죠. 황도 마찬가지인데요. 황 같은 경우는 사실 인산이랑 요구도를 따지면 황이 인산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황이 인산보다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리고 특히나 양파, 마늘 같은 경우는 황 요구도가 꽤 높은 작물 중에 하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황이 꽤 많이 들어갑니다. 꽤 많이 들어가는데 좀 이제 염류 집적도가 낮은 황이 공급될 필요가 있겠죠. 어쨌건 노지 재배이기 때문에 하우스 재배보다는 조금 위험이 덜 하다곤 하지만 염류 집적도는 낮을수록 좋은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맞는 비종 같은 경우는 황산칼륨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황산칼륨 대신에 염화칼륨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단 첫 번째로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 염류 집적도뿐만 아니라 염화칼륨은 염소랑 칼륨이잖아요. 황이 없죠, 황. 저희는 지금 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칼륨은 많이 공급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질소랑 칼슘이랑 같이 공급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황도 꽤나 많은 양이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염화칼륨은 황이 없으니까 염화칼륨을 황산칼륨 대신에 사용하시는 건 맞는 농법이 아니게 되는 거죠. 네, 그럼 지금까지 정리한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웃걸음 시기에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월동 이후에 빠르게 요구도가 증가하는 양분 기억나시죠? 질소, 칼륨, 칼슘이었습니다. 그래서 질소, 칼륨, 칼슘을 같이 많이 공급하자 라고 말씀을 드렸고 꾸준하게 계속해서 들어가야 되는 게 바로 인산과 황이었죠. 그래서 인산 같은 경우는 이동성을 고려해서 좀 잘 고르시자, 이동성이 좋은 제품을 고르자라는 거였고 황 같은 경우는 황산칼륨을 아예 그냥 딱 정해드렸는데요.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질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소 같은 경우, 그러니까 뭐 웃걸음이 이제 공급되는 시기가 결국에는 뭐 5번 공급하시는 분, 6번 공급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건 이제 쪼개시기 나름인 거고 그리고 소량씩 분시하시면 하실수록 더욱더 효율이 좋은 거는 당연한 얘기고요. 그럼 우리 월별로 따져볼게요. 2월이랑 3월이랑 4월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지금 2월이죠. 토양 온도가 아직은 낮은 상태입니다. 토양 온도가 아직 낮다라는 얘기는 질소의 형태를 고려했을 때 요소가 공급이 되게 되면은 요소 같은 경우는 질산태질소로 변환돼서 흡수되기까지 변환 과정이 2번 정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요소가 암모니아태가 되고 암모니아태가 질산태가 돼야 되고 가수분해랑 질산화 과정이 필요한데 아무래도 저온일수록 이 질산태로 변화하는 그 변환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더 길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2월은 아직까지 땅이 뭐
아직 2월 됐어 따뜻한데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지온과 기온은 좀 상이하죠. 그러니까 지온이 아직도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요소는 뿌리면 흡수율성이 굉장히 떨어진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좀 이제 요소태 사용을 지양하시고 암모니아태나 질산태가 같이 혼합되어 있는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특히나 아직까지 저온일 때는 그 작물들이 암모니아태를 조금 더 잘 흡수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워낙 잘 흡수되는 질산태 질소뿐만 아니라 추울 때도 조금 잘 흡수될 수 있는 암모니아태 질소도 신경 쓰셔서 암모니아태 질소와 질산태 질소가 섞여 있는 형태의 질소를 공급하시라 라고 추천을 드리는 거고, 3월 4월은 좀 정반대죠. 3월 4월 되면 굉장히 지온이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뭐 저온일 때 저온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질산태 질소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수확이 얼마 안 남았어요. 수확을 뭐 5월에 하실지 6월에 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질소질의 비절도 필요하기 때문에 빠르게 흡수되고 땅에는 남지 않아야 돼요. 남지 않기 때문에 질산태 질소, 제일 빠르게 흡수될 수 있는 질산태 질소 위주로 질소를 공급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땅의 질소가 안 남고 땅의 질소가 남았을 때 안 좋은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땅의 질소가 남았을 때 안 좋은 현상들은 바로 이제 질소가 비절되지 않고 계속해서 들어가게 되니까 저장성이 향상된다던가 아니면 2차 생장이 일어나가지고 벌마늘이 일어난다던가 벌마늘이 생긴다던가 그런 안 좋은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겠죠. 이런 현상들은 질소의 전체 공급량보다는 땅에 남아있는 후기까지 땅에 남아있는 질소의 양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땅의 질소를 남지 않게 빨리 양파 마늘이 질소를 빨리빨리 흡수할 수 있게 빠르게 흡수될 수 있는 형태의 질산태 질소를 3, 4월에 추천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인산 같은 경우 이제 2월에 뿌리는 인산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에 뿌리는 인산 같은 경우는 지금 밑비료로 이미 인산이 들어가 있는 형태의 복합 제품을 주셨지만 지금 2월이 되면서 용탈도 되고 땅에 고정도 많이 되어 있어요. 땅에 다른 불용화도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산의 공급이 굉장히 저하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산을 빠르게 공급해줄 필요가 있고요. 빠른 인산은 수용성이랑 구용성 중에 물에 녹는 수용성이 더 효과가 빠른 인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빠른 수용성 인산이 2월 달에 공급이 되어야 된다 라는 부분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결국 인산은 빠르게 녹는 형태의 인산도 중요하긴 하지만 빠르게 근건부로 뿌리 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인산도 굉장히 중요하죠. 빠르게 뿌리 쪽으로 이동을 해야만 인산을 빠르게 흡수할 수 있으니까요. 빠르게 뿌리 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인산은 여러 번 강조드렸다시피 폴리인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월 달에 인산 웃거름을 공급하실 때 인산의 형태는 폴리인산이 포함되어 있는 형태의 제품을 적극 추천드리는 부분이고요. 이제 칼륨입니다. 칼륨도 마찬가지로 질소만큼 대량으로 공급해야 하니까 2월 달에도 들어가야 되고 3월 달에도 들어가야 되고 4월 달에도 들어가야 하는데요. 2월, 3월, 4월 나눠서 살펴보면요. 2월 달 같은 경우는 이제 황산칼륨, 황 같이 공급할 수 있는 황산칼륨을 공급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염화칼륨은 공급할 수 있지만 황은 공급할 수 없어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황산칼륨에 비해서 염류 집적도가 거의 2.5배 정도 높죠. 그러니까 염류 장애를 일으킬 위험이 있기 때문에 염화칼륨을 사용하지 마시고 황산칼륨을 사용하시라라는 거고요. 이제 3월달, 4월달 같은 경우는 황산칼륨이랑 질산칼륨 중에 골라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뭐 황을 조금 더 공급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황산칼륨, 혹은 뭐 이제 질소를 조금 더 보충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질산칼륨을 고르셔가지고 선택하셔서 공급하셔도 되고, 어쨌건 이 부분 3월달, 4월달에도 염화칼륨을 사용하시는 거는 조금 피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근데 관행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제품 중에 이제 NK 제품이 있었습니다. NK 제품은 질소랑 칼륨을 동시에 공급할 수 있는 관행 제품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긴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칼륨의 소스예요. 제가 지금 칼륨에 계속 말씀드리면서 칼륨은 뭐 2월 달에는 황산칼륨 주셔서 황이랑 같이 공급하고 3월달, 4월달에는 황산칼륨이랑 질산칼륨 같이 사용하시고, 어쨌건 2월달, 3월달, 4월달에 전부 다 사용하시면 안 되는 것으로 염화칼륨을 꼽았잖아요. 근데 NK 제품들의 이 K, 칼륨을 보증하는 성분 중에 일부가 이제 염화칼륨이 사용되어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품을 잘 확인하셔가지고 염화칼륨 함량이 없거나 매우 적은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맞는 방법이에요. 왜요? 염류 집적이 낮아야 되니까요.
이 부분까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칼슘도 마찬가지죠. 질소, 칼륨, 칼슘은 웃거름으로 많이 공급돼야 되니까 2월, 3월, 4월에 전부 다 공급돼야 됩니다. 2월, 3월, 4월에 많이 공급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관행적으로 농가분들께서 칼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생육 후반부에 좀 칼슘 결핍 증상이 많이 일어날 때, 그러니까 좀 이제 뒷번 같은 게 일어나거나 칼슘이 좀 부족해가지고 좀 대가 잘 안 굵어진다라거나 수확량이 떨어질 거로 예상이 될 때 후기에 집중적으로 칼슘을 공급을 하셔요. 그리고 이때도 영양제로 대량 공급을 하시는데, 사실 이 부분보다는 칼슘 같은 경우는 생육 초기부터 굉장히 많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리고 칼슘이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꽤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체내에서 이동성이 낮기 때문에 꽤 오랜 시간이 보증이 돼야지 칼슘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요. 칼슘 같은 경우를 후반부에 집중적으로 투입하시는 게 아니라 2월부터 웃거름이 시작하는 시기부터 반드시 공급을 하셔야지 칼슘 결핍 증상을 미연에 방지하실 수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칼슘의 소스는 뭐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건 저는 이제 질산칼슘을 여러 번 강조를 드렸고요. 질산칼슘 말씀을 드리면은 제일 많이 여쭤보시는 게 이제 염화칼슘이에요. 염화칼슘 같은 경우도 뭐 사실 연면시비로 일부가 공급이 되는 거는 저도 어느 정도 긍정적이다라고 판단을 하긴 하지만, 문제는 이제 토양살포 하게 되면 많은 양이 들어가잖아요. 많은 양의 염화칼슘이 들어가게 되면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염소가 들어가게 되죠. 염류집적도 마늘이랑 양파의 필수 영양소가 아닌 염소가 땅에 많이 있으면 아무래도 염류집적도가 높아지고 작물들의 장애가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염화칼슘은 토양에 살포하는 비종은 아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황 부분이에요. 황 부분 살펴보시면, 황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인산에 비해서 많이 흡수되는 양분이에요. 그러니까 질소나 칼륨이나 칼슘에 비해서는 흡수량이 많지는 않지만 인산에 비해서는 높은 양이 요구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워낙 또 이제 양파, 마늘의 품질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황도 2월 달부터 꾸준하게 공급 드리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2월과 3월과 4월을 나눠서 살펴보시면은 2월은 필수입니다. 필수. 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질소, 인산, 칼륨에 비해서 체내 이동성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좀 칼슘이랑 비슷하게 이른 시기에 공급해야지 효과를 잘 볼 수 있다. 그러니까 2월 달은 황 공급이 필수입니다. 품질을 위해서 황 공급이 필수라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유기황. 이 유기황을 줄여가지고 유황이라고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유황이라고도 많이 하면서, 요거 같은 경우는 뭐 다른 양분 안 들어가고 뭐 황만 들어가서 굉장히 좋다라고 이제 관행적으로도 많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 경험상 이제 유기황 같은 경우는 유기물이 포함되어 있는 유기물 베이스의 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황이 다 분해가 돼서 흡수가 될 때까지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빠르게, 이동성이 좋지 않으니까 빠르게 분해가 돼서 빠르게 흡수가 될 수 있는 형태는 유황보다는 이제 황산칼륨 쪽이다. 칼륨 요구도도 높고 황 요구도도 높은데 같이 공급할 수도 있고 염류 집적도도 낮고 분해 속도가 그렇게 느리지도 않으니까요. 유황보다는 황산칼륨 쪽으로 공급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이제 3월, 4월 웃거름 하실 때는 황산칼륨을 주셔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황을 더 넣어주고 싶다 그러면 황산칼륨, 질소를 조금 더 보충하고 싶다 그러면 질산칼륨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관행적으로 밑거름을 뿌리시는 양이나 밑거름을 뿌리시는 비종, 그리고 뭐 다른 웃거름을 뿌리셨던 그런 것을 생각을 하시면은 질소가 부족한 경우는 많이 없더라고요. 오히려 좀 이제 웃자람이나 질소의 과잉 부분을 저희가 좀 우려를 해야지, 질소가 부족한 부분은 별로 없어서 질산칼륨도 선택을 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으나, 대부분 농가분들께서는 아무래도 질산칼륨보다는 황산칼륨 쪽이 조금 더 맞을 거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소가 좀 부족하다 그러면 황산칼륨이 아니라 질산칼륨을 선택하셔도 전혀 무방하지만, 제 경험상 질소가 양파 마늘밭에 질소가 부족한 걸 저는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농사 지으시는 분들께서 질소를 굉장히 좋아하시기 때문에 질소가 부족한 경우를 많이 못 봐서, 아무래도 좀 질소는 충분히 넣어 주셨을 거라고 제가 추정을 하고요. 더 들어가면 웃자랄 수도 있으니까 이제 3, 4월 웃거름은 웃자람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질산칼륨보다는 이제 황산칼륨 쪽의 공급이 조금 더 적합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었던 내용을 정리하면은 관행적으로 쓰셨던 질소를 보충할 수 있는 요소, 그리고 질소랑 칼륨을 공급할 수 있는 NK. NK에서 하나 신경 쓰셔야 되는 게 K, 칼륨의 공급원이었죠. 이게 염화가리면 좋지 않다. 염화가리 함량이 낮아야 된다까지 말씀을 드렸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래프를 같이 살펴보니까
질소랑 칼륨뿐만 아니라 칼슘도 굉장히 많은 양이 필요한 걸 보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소와 칼륨뿐만 아니라 칼슘도 동시에 공급할 수 있는 유니칼슘이나 유니카 칼슘 형태, 질소와 칼륨과 칼슘을 동시에 공급할 수 있는 형태의 제품이 꾸준하게 1차부터 들어가야 된 1차, 2차, 3차, 2월, 3월, 4월 전부 다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인산 같은 경우, 그리고 황 같은 경우, 특히나 황 같은 경우 황 요구도가 꽤 높았고, 그리고 인산도 요구도가 꽤나 높게 꾸준하게 증가하는 모양새를 보였기 때문에 특히나 첫 번째 2월달 웃걸음일 때는 인산이랑 황이 꼭 포함되어 있는 형태의 제품이었으면 좋겠다. 정리하면은 우리 2월비로만 볼까요? 2월비로, 그러니까 1차 웃걸음이라고 할게요. 1차 웃걸음은 N, K, 칼슘, 질소, 칼륨, 칼슘이 다 공급이 되어야 됐었고, 그리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인산, 결국에 질소, 인산, 칼륨, 칼슘, 거기에 황까지, 그러니까 복합 제품, 우리가 흔히 복합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질소, 인산, 칼륨과 다른 양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이런 복합 제품, 야라빌라 컴플렉스라는 제품 혹은 두프로라는 제품이 저희 쪽엔 복합 제품인데요. 이런 복합 제품들이 1차 웃걸음 2월 달에 공급되는 게 양파, 마늘, 생육에 제일 적합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이번 영상 여기까지인데, 이번 영상에 배운 거 꼭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1차 웃걸음까지 내용을 다룬 건데요. 1차 웃걸음은 질소, 칼륨, 칼슘, 많이, 그리고 거기에 인산, 그리고 거기에 황까지 복합 제품이 1차 웃걸음으로 2월 달에 공급이 되어야 된다가 결론이었습니다. 결론만 기억하시지 말고요. 다른 세부사항도 조금 다시 한번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인산이랑 황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